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48시간 만에 한 오만한 유럽 건축가를 무릎 꿇게 만든 실화입니다. 그는 전 세계 생방송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한국은 과대포장의 나라다.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강을 만들었다고? 그건 100% 조작이야 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48시간 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년 전 시커먼 하수구였던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건축가들이 교과서로 삼는다는 그 기적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48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과대포장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생중계되는 뉴욕 스튜디오에서 저는 이 독서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칼날처럼 얼어붙었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건축가 마테오 로드리게스. 그날 저는 대한민국을 향해 독을 품은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저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처참한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적 뉴스 채널의 도시재생 특집 토론회. 저는 유럽 대표로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제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청계천의 환상적인 야경이 떠올랐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건축가로서 단언하건대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압도했습니다. 수만 대 차량이 다니던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저건 관광객용 쇼이거나 작은 가을에 조명 달아서 찍은 조작 사진일 뿐입니다. 옆자리 한국계 패널이 항의했지만 저는 손을 휘저으며 가로막았습니다.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본 그곳은 시커먼 하수구 위에 매연 뿜는 고가도로가 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만에 생태천국으로 변했다고요? 동화책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은 작은 성과도 세계 최고라고 부풀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젊은 동양인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울 건축가 김준호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그런데 그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항공료 결제해드리죠. 48시간 안에 다녀오세요. 제가 틀렸으면 이 방송에서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틀렸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건축가 면허를 걸고 장담합니다. 가서 당신들의 가짜 기적을 낱낱이 폭로해주죠.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이 들끓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사회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8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 소셜미디어는 한국인들의 분노로 폭발했지만 저는 비웃었습니다. 감성적 애국심에 취한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번개처럼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고 기내에서 20년 전 청계천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커먼 매연, 썩은 물, 꽉 막힌 차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진짜 청계천이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 거짓말을 전 세계에 폭로해주마. 저는 그 사진들을 가방에 챙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고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자신감으로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입국장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한국이 저에게 연속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제 자존심이 무너지며 결국 전 세계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하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우주 정거장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리천장,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질서전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심지어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항 하나 번지르르하게 지어놨군. 역시 거칠애의 나라답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가짜 기적을 폭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기사님, 서울 청계천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백발의 노신사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 손님이시네요? 청계천 좋은 곳 가시네요. 그런데 손님, 청계천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곳입니다. 낮에는 생명이 숨쉬는 숲 같고 밤에는 빛이 춤추는 예술 작품 같지요. 완벽하게 느끼려면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시 기사까지 나서서 홍보를 하다니 정말 철저하게 교육받은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콘크리트 바닥에 물 좀 흘려보낸 하수구일 텐데요. 기사님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는 조용히 엑셀을 밟으셨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빽빽한 빌딩들, 꽉 막힌 도로. 20년 전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서울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 시커먼 고가도로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며 저는 슬그머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저기가 청계천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지금 저를 속이는 겁니까? 여기는 국립공원 입구잖아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커먼 고가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녹지축이 빌딩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고가도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차들은 다 어디로 갔고요. 제가 따지자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한 방 날리셨습니다. 아, 손님이 옛날 사진만 보셨나 보네요. 한국이 좀 빨리 변하거든요. 저는 멍하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는 1급수 맑은 물이 찰랑거렸고 머리 위로는 외가리가 우아하게 날아갔습니다. 매연 냄새 대신 상쾌한 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독일인 커플이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거 보려고 한국 왔어요. 서울은 정말 마법사의 도시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한국 거짓말 폭로라는 영상 제목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분명히 어딘가에 조작된 흔적이 있을 거야. 저는 기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밤에는 빛이 춤추는 예술 작품 같다던 그 말이요. 좋아, 밤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가면 너희들의 가짜 조명이 다 들통날 테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청계천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2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커먼 고가도로와 그 밑을 흐르는 썩은 하수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매캐한 매연, 쓰레기로 뒤덮인 물길,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청계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발을 담그며 웃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야.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천둥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계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5.8km의 고가도로를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체증을 감수하고서라도 100년 후의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선진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일을 한국은 단숨에 해치워버린 겁니다. 수만 대의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없애면 도시가 마비될 게 뻔한데도 이 나라는 당장의 편리함보다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콘크리트보다 생명을, 속도보다 삶의 질을 택한 거죠. 가이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산책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야. 이건 죽어가던 도시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기적이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청계천은 또 다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빛이 춤추는 예술 작품이 된다던 그 말이요. 어둠이 깔리자 물길을 따라 은은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불빛들이 맑은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거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LED 조명이 물결을 따라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낮의 청계천이 자연의 웅장함이었다면 밤의 청계천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들과 물결의 조화, 다리 밑에서 쏟아지는 빛의 향연, 이건 기술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거짓말 폭로, 그런 건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오만한 확신이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르셀로나 동료들이 어떠냐고, 역시 가짜였냐고 묻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청계광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무릎을 완전히 꿇게 만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청계천은 또 다른 세계로 변신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설치된 은은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청계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물결을 따라 일렁이며 빌딩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제 입에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님 말씀이 천둥처럼 귀에 울렸습니다.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가보라던 그 말이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 이건 한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광통교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돌다리가 최첨단 조명과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역사가 미래의 기술과 만나 되살아난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청계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가에 자연스럽게 놓인 책들, 그리고 그 옆에 빈백과 의자들. 이게 뭐야? 청계천 야외도서관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책들이 야외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없고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유럽이라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사라질 텐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대학생이 책을 꺼내 빈백에 누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 청년은 책을 조심스럽게 닫고 제자리에 곱게 꽂아두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고 제자리에 꽂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저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단 한 명도 책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건 CCTV가 감시해서도 아니고 경찰이 지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심이, 시민의식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럽에서는 CCTV로 감시하고 보안 요원을 배치해야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 없이도 시민들의 양심만으로 이 아름다운 공간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구나. 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오만했던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콘크리트만 발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민의식까지, 문화의 품격까지
함께 성장시켜 온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르셀로나 동료들의 조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청계천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앞에 쏟아진 결과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필수 교재, MIT 건축학과 사례 연구, 런던 정경대학교 도시재생 교과서. 청계천은 이미 전 세계 명문대학에 교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나만 몰랐던 거야. 제 오만함이 저를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온도 3.6도 하강, 22종의 물고기와 36종의 새들이 되돌아옴, 연간 관광 수입, 수천억 원.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죽어가던 도시를 되살린 의학적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도시재생 사례야.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파리 시장이 청계천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했고, 베를린 도시계획국이 연구팀을 파견했으며, 뉴욕시가 컨설팅을 공식 요청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러 오고 있었구나.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독일어가 들렸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의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은 21세기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 독일에서 왔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독일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CNN 생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청계천은 포토샵 조작이라고, 가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러 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얼마나 무지했던 거야.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이시군요. 청계천이 좋으신가 봅니다. 우리도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교통 마비될 거라고, 세금 낭비라고 난리였죠. 하지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당장의 편리함보다 100년 후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번개처럼 찔렀습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합니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함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을 내다보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제 편견에 대한, 제 무지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48시간의 시한이 내일 전고면 끝납니다. 저는 CNN 생방송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대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청계천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전 세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도 청계천의 물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난 충격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올 리가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검색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쏟아진 결과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필수 교재, MIT 건축학과 사례 연구, 런던 정경대학교 교과서, 청계천은 이미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의 21세기 도시재생 교과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나만 몰랐던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파리 시장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러 방한했고, 베를린 도시계획국이 연구팀을 파견했으며, 뉴욕시가 공식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러 오고 있었구나.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CNN 생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청계천은 가짜 기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 아침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 출근 전 산책하는 직장인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입구에서 저는 제 무릎을 완전히 꺾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기념비에 전시된 복원 전후 사진들. 왼쪽은 시커먼 고가도로와 썩은 하수구, 오른쪽은 지금의 아름다운 청계천. 한국은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과거를 딛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진짜 위대함이구나. 저는 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제 편견에 대한, 제 무지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 48시간의 시한이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CNN 생방송 스튜디오에 서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대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저는 청계천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전 세계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겠다. 한국은 나의 스승이라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CNN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생중계되는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오만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제 목소리는 갈라졌으며 제 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 2, 1, 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사회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은 어땠느냐고, 제 예측대로 가짜 기적이었느냐고 말입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총구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국은 과대포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충분히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재생의 기적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20년 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커먼 고가도로와 현재의 아름다운 청계천을 대비시켜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해낸 일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죽어가던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청계천 야외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CCTV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독일 관광객들이 이거 보려고 한국 왔다며 엄지척하는 것을, 이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계천이 이미 하버드와 MIT의 필수 교재라는 사실입니다. 파리와 베를린이 한국에게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저만 오만하게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튜디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스승입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에게 말합니다. 서울로 가십시오. 그곳에 진짜 미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르셀로나 동료들, 파리 건축가들, 뉴욕 교수들까지. 마테오! 자네가 무릎 꿇을 정도라니. 도대체 서울에 뭐가 있는 건가? 당장 비행기표 끊겠네. 나도 그 기적을 봐야겠어. 제 공개 사과가 전 세계 건축계에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와서 두 눈으로 보게. 콘크리트 무덤을 생명의 강으로 바꾼 기적을. 시민들의 양심이 CCTV보다 강력한 진짜 선진국을.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놀랍게도 올 때 그 기사님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손님, 방송 잘 봤습니다. 청계천 어떠셨죠? 제 말대로 낮과 밤이 완전히 달랐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사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사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번개처럼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썩은 하수구를 생태 천국으로 바꾸고 시민의식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야. 이게 진짜 한국이야.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불굴의 의지가, 100년을 내다본 용기가, 따뜻한 시민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바르셀로나 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 현장 실습지는 서울입니다. 청계천을 보지 않고는 도시 재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보석함처럼 빛나는 대한민국. 빌딩들 사이로 청계천이 빛나는 실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건축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 세계에 외칠 것이다. 21세기 비전을 찾고 싶다면 뉴욕도, 파리도, 런던도 아닌 서울로 가라고. 그곳에 인류의 진짜 미래가 있다고? 제 건축 인생 30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금까지 저 마테오 로드리게스의 참회로 기자, 위대한 대한민국 창하였습니다.